네, 안녕하세요. 글라디오 채널 파이쿤입니다. 자, 오랜만에 광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그 칼 짜이스입니다. 처음에 제가 이제 글라디오 채널에 이제 광학 채널을 소개를 하면서 짜이스에 대해서 언급을 좀 했어요. 분량도 뭐 상하 분량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했는데 부족하죠. 이 회사의 역사는 170년이고 근 1세기 동안 19세기 한 100년 동안의 역사가 광학의 역사가 짜이스의 역사일 정도로 광학에 아주 지대한 공헌을 했고 그거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뭐 지금 뭐 일례로 뭐 반도체 장비 ASMR에 뭐 칼자이스 렌즈가 없으면은 반도체의 그 미세 공정을 만들 수가 없을 정도죠. 네. 그때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게 이제 전쟁사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었던 건데 뭐 도덕적으로는 굉장히 뭐 아주 나쁜 놈이죠, 히틀러. 뭐 지탄을 받아 뭐 마땅하지만은 뭐 또 전쟁이 그 광학 분야에 또 지대한 발전을 했던 거는 또 무시 못하기 때문에 그거는 좀 별개로 하고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럼 이제 칼자이스는 그 어떻게 그 전범 기업이 되었는가 하면은 뭐 그 당시 독일 분위기가 뭐 어쩔 수 없었어요. 뭐 독일 그러니까 유럽의 그 당시에 1차, 2차 세계대전 때 역사를 보면은 독일이 왜 유럽의 빌런이 됐는가는 뭐 필연적인 역사일 뿐이고요. 전쟁은 뭐 그냥 이미 시한폭탄과 같은 언제 발발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었던 거죠. 이제 1차 세계대전에서 이제 독일은 패전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이제 전쟁 배상금과 독일 국민들에게 가난을 줬죠. 이제 그때 이제 히틀러가 선동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설을 잘했다고 봐야겠죠. 그러면서 하나로 만드는 나치즘을 만들었죠. 민족주의, 게르만족이 최고다. 우리는 우수하다. 그러면서 하나로 만들었는데 이제 1차 세계 대전 때 이제 패전국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주변 국가에서 그 누가 이제 전제 그 뭐 군대를 만들고 뭐 전쟁 그 뭐 탱크라든지 뭐 비행기라든지 이런 걸 만드는 거를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그거를 이제 금지 조약으로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유럽의 왕따 국가가 두 나라가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뭐 독일이었고요. 패전국이었었으니까 또 하나는 소련이었습니다. 이제 소련은 그때 이제 공산주의가 막 태동하는 시기였는데 그 어떤 유럽도 그 소련을 인정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독일 밖에서 소련이 군대를 독일이 독일 밖에서 소련에 가서 이제 군대를 재정비하고 각종 무기 테스트 및 그런 기술들을 거의 짧은 기간 20년, 30년 안에 뭐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뭐 나중에는 뭐 동부정선, 서부정선도 나눠서 소련이 뭐 이제 소련도 침공하게 됩니다마는 뭐 그 당시에는 굉장히 밀월 관계를 넘어서 아주 뭐 사랑하는 관계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교류가 아주 굉장히 활발했었습니다. 그때 짜이스의 기술력도 소련으로 넘어갑니다. 서로 기술 교류가 아주 활발했었죠. 자, 그러면은 다시 이제 돌아가서 2차 세계대전 때 짜이스가 했었던 그 광학의 우수성이 왜 우수한가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이스의 2대 그 회장은 아베 박사입니다. 보통 이제 그 박사가 무슨 회장을 한다 뭐 이런 거는 뭐 흔하진 않죠. 근데 독일은 좀 마이스터 제도 되는지 이런 게 굉장히 좀 다르기 때문에 이제 뭐 물리학 박사죠. 광학 박사고 이제 광학을 아시는 분들은 그 아베수 이거 상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함을 잘 압니다. 아베수가 좋을수록 그 렌즈의 클리어리티, 그 투명도가 굉장히 맑고요. 굉장히 깨끗하게 보입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짜이스에서 처음에 아베수라는 거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1935년도에 AR 코팅을 세계 최초로 만들게 됩니다. 근데 단순히 이제 기술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양산까지 하게 돼요.
AR 코팅은 안티 리플렉션 코팅이라고 그래서 무반사 코팅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유리를 보면은 이제 너무 깨끗하다 못해서 자기 얼굴이 비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뭐 망원경이라든지 멀리 있는 거를 이제 관측을 할 때 굉장히 고스트 현상이라고 그래갖고서 이게 굉장히 나쁩니다. 자기 얼굴이 비치는데, 자기 눈이 이렇게 비치는데 잘 보이지 않게 되죠, 관측물이. 이거를 줄이게 됩니다. 최대 20%에서 뭐 많게는 뭐 비공식적으로는 30%까지 획기적으로 줄이게 되죠. 이게 왜 이제 중요하게 되냐면은, 이제 밤에 특히 이제 야간에서 보이지 않게 됐을 때 깨끗한 렌즈로 AR 코팅, 무반사 코팅으로 적인지 악운인지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실은. 멀리서 상대 적군이 나를 보기 전에 내가 먼저 보고서 악운인지 적군인지 식별을 하고서 내가 먼저 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칼자이스는 이게 이제 쌍안경뿐만 아니고 민수용을 가장을 했어요. 근데 이제 조준경, 이제 탱크의 조준경이죠. 그것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측거기, 이제 그때는 거함 거포 시대였었으니까요. 배에서 이제 측량을 해갖고서 상대방의 전함을 때려잡는 용이죠. 근데 그냥 화력이 세다고서 아무데나 쏘면은 뭐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어디를 보고 어디를 쏴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광학의 기술은 2차 세계대전에서는 전쟁사를 확 바꿔버릴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이번에는 뭐 연합군의 아주 공포의 대상인 티거 전차에 대해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티거 전차는 타이거라고도 하죠. 이제 독일어는 티거라고 하는데, 한 50톤 정도가 됐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중대형 전차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굴릴 수 있는 엔진이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제 마히바흐 엔진을 얹었었는데, 티거도다라는 원래 별명은 독일의 포르쉐 박사가 만들었는데, 물론 이제 회사는 포르쉐랑 경합을 해서 포르쉐가 당연히 수주를 할 줄 알았었지만은 이제 다른 회사에 넘어가게 됩니다. 납기 일자 때문에. 제일 중요하죠. 이제 전쟁에서 빨리 만들어서 빨리 이제 보급을 해야 되니까. 근데 여기에 이제 독일의 또 쓸데없는 장인 정신. 그 당시에는 뭐 쓸데없다라기보다는 완벽주의가 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티거 전차에는 88mm 주포가 이제 탑재가 됩니다. 원래 이제 88mm는 비행기 때려잡는 대공포였어요. 근데 이게 탄도가 아주 낮게 아주 일직선으로 쭉 갑니다. 뭐 그래야 되겠죠. 비행기를 보는데 뭐 곡사포점 이렇게 시행하면서 잡으면은 잡을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이거를 탱크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뭐 이거는 연합군에 뭐 그 당시에는 전차 하면은 이제 초창기 모델였으니까 몇 세대를 앞서는, 쉽게 말해서 뭐 어나더 레벨이죠. 88mm면은. 뭐 비공식적으로는 뭐 2km 밖에서 포수가 먼저 보고서 짜이스의 뭐 TZF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먼저 보고서 88mm로 이제 주포를 날리면은, 뭐 철갑탄을 날리면은 못 뚫는 장갑이 없을 정도로 먼저 보고 먼저 타격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는가? 두 가지 포인트가 있죠. 아배수, 굉장히 클리어리티합니다. 굉장히 깨끗하게 밤에 식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AR 코팅, 무반사 코팅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밤에 멀리서 보더라도 저게 아군인지 적군인지 판별이 되고, 좀 유능한 이제 전차장이다. 그리고 이제 포수다. 보통 티거 전차 5명이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이제는 감각적으로 막 때려잡습니다. 네. 보통은 이제 티거 전차와 상대편 전차의 적국 간의 전차 교환비가 뭐 1대 5, 1대 10. 네. 그리고 이제 에이스 전차, 전쟁 영웅들겠죠. 뭐 티거 전차 뭐 가장 에이스는 뭐 160대를 잡았다. 그러니까 한 대입니다. 1대
일당 100을 했어요. 네. 보통 그 포를 그 포탑에 이제 그 탄약을 한 80개 정도 들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가서 다 두드려 패고 오는 거예요. 엄청나죠? 이제 거기서 이제 초창기 모델의 티거 전차에 들어갔던 게 짜이스사의 TZF-9B 모델이었고요. 이게 이제 2.5배 광학줌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 나중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측거기에 의해서 탱크에도 이제 삼각 측량이 되지만은 그 당시에는 목측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멀리 보면서 직관적으로 맞춰야 돼요. 근데 이게 짜이스에서 이제 제공한 TZF가 굉장히 좀 직관적이면서도 우수했어요. 또 88mm라고 그러는데 애층을 갖고 있어요. 88mm가 워낙에 이제 독일군이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 처음에는 이제 아우츠라고 이게 88mm의 독일어인데 아우츠만 다 찾는 거예요. 그거를 전차에다가 딱 얹혔으니 이제 연합군이 봤을 때는 아주 기가 찰 노릇이죠. 티거 전차 한 대가 막 20대, 막 30대, 뭐 에이스는 아까 처음에도 말씀하셨다시피 뭐 160대까지도 뭐 다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그냥 쉥 하고 날리면은 그냥 뚜껑이 그냥 연합군의 전차들이 그냥 툭툭 따집니다. 그 대표적인 영화가 뭐 그 헐리우드 영화에서 퓨리 보면은 미국의 이제 셔먼 전차인데 그 당시에 이제 티거 전차라는 존재를 아예 이제 미국군한테 알리질 않았어요. 그 공포감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뭐 한 대가 뭐 20대 뭐 30대 뭐 이렇게 격파하고 그러니까 그 영화에서 보면 아주 적나라합니다. 멀리서 그러니까 이제 그 티거 전차를 사냥하기 위해서는 뭐 사냥이라고 해야 되나요? 무조건 앞으로 전진을 하는 겁니다. 다. 전차가 멸대했으면 가는 도중에 다 맞는 거죠. 다 뚜껑 따집니다. 그래서 1km 안에 들어가서 이제 쏴야 그나마 이제 승산이 있었어요. 관통을 하게 됐죠. 그 전에는 근데 짜이스사의 그 조준경이 왜 중요하냐면은 보통 이제 5명이 있는데 포수가 이렇게 봐요. 이렇게 보다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쌍안경식으로 봤단 말이에요. 이건 제가 사진을 띄워놓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후기용으로 갔을 때는 이제 단안식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제 광학줌도 5배줌으로 바뀝니다. 여기서 이제 좀 오해를 하시는 게, 역시 칼자이스사의 그런 조준경 광학 기술이 대단하구나. 멀리서 보면서 한 2km 밖에도 뭐 이렇게 관측을 하고서 먼저 이렇게 타격을 하는구나. 근데 이제 사람마다 이제 성능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차원 5명의 그런 그 유기적인 그런 그 소통에 따라서 다르겠죠. 물론. 근데 이제 객관적인 팩트로 보면은 5배 줌은 연합군도 가지고 있었고 소련군은 뭐 나중에 보면은 뭐 10배 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게 그러면은 5배 줌이 짜이스에 이게 전염군이 아니지 않는가 광학 줌이. 이제 제가 그 처음에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초창기 때는 아주 소련과 독일은 아주 밀월 관계를 넘어서 아주 뭐 사랑하는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짜이스의 광학 기술이 소련으로 대거 갑니다. 그래서 이제 소련도 뭐 T-34 전차라든지 여기에 이제 광학줌이 많지만은 뭐 핵심 기술 같은 뭐 아베수라든지 뭐 이제 렌즈의 깨끗함 그리고 이제 렌즈를 이제 그런 조준경을 만들다 보면은 그 수차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제 대표적인 수차가 뭐 색수차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이제 급박한 전시 상황에서는 이게 아군인지 적인지 구분이 안 되는데 뭐 짜이스의 뭐 이런 뭐 이게 나중에 뭐 개발된 코팅입니다만은 뭐 T-스타 코팅이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우수하죠. 특히나 1935년도에 개발했던 AR 코팅은 아주 획기적이었습니다. 보통 이게 나중에 언제 되냐면은 보통 50년 정도 늦게 다른 이제 광학회사에서는 AR 코팅이라는 거 만들어요. 지금 이제 그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안경 렌즈에 뭐 AR 코팅 들어간다. 이거는 뭐 지극히 상식적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뭐 이거는 그 결과물에 지금 쓰고 있는 거지
네, 그 당시에는 굉장한 겁니다. 네, 이런 걸로써 뭐 짜이스의 조준경 그리고 이제 후경으로 가서 TZF 뭐 9B 그다음에 C형으로 가서 이제 5배 줌으로도 가고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에서는 아주 굉장히 밸런스적인 이제 전쟁을 치를 때 88mm 아우츠 막 이런 거에 멀리 쏠 수 있는 탄도가 낮게 쭉 날아가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목측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위상차를 검열을 해갖고서 뭐 저게 거리를 계산하는 게 아니고 탄도라는 게 어쩔 수 없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쭉 2km를 쭉 가다 보면은 그 바람 뭐 여러 가지 대 변수들이 많겠죠. 그런 거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대략적인 거리를 알아야 되는데 목측식 그러니까 눈으로 이제 측량을 하면서 대략 몇 미터가 있겠구나. 이게 굉장히 직관적으로 잘 돼 있었습니다. 독일의 조준경들이. 그게 이제 아우츠 주포와 만나고 그리고 짜이스의 TZF와 만나면서 굉장한 뭐 티거 공포증을 일으킬 정도로 뭐 이런 걸 만들었었죠. 이런 걸로써 정격전이라는 독일의 획기적인 전술법으로서 독일이 유럽을 한때 제패했을 때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이제 초창기에 이제 처음에 도입에 말씀드렸지만은 짜이스의 역사는 여기서 이제 멈추는 게 아니고 지금도 현대 진행형이라고 있었는데, 반도체 장비를 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EUV 장비에서 찍어냅니다. 네, 사진 찍듯이 딱딱 찍어내는데, 이거를 1년에 한 40대 정도밖에 만들질 못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서로 수주전이 굉장하죠. 누가 얼마만큼 가는가. 이건 대비이긴 하지만은 진짜 그 몇 대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뭐 4나노 공정이다, 5나노 공정이다, 7나노 공정이다. 그러면은 굉장히 섬세한 걸로 보면서 만들 것 같죠? 자, 짜이스의 렌즈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짜이스에 숙련된 그런 그 엔지니어들이 손으로 만들어서 1년에 만드는 게 뭐 30대, 40대 이럽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렌즈로 봐서 이제 그거를 이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네. 아직도 현대 진행형입니다. 뭐 할 얘기들이 많습니다만은 오늘은 뭐 이쯤에서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짜이스의 이제 2차 세계대전에 뭐 이런 건 했으니까 ASML에 들어가는 짜이스의 수공의 렌즈 그리고 이제 허블망원경이 들어가는 거기서 이제 독일 렌즈입니다. 슈나이더 렌즈인데 뭐 이것도 재밌어요. 구면 숫자 때문에 한때 그 허블 뭐 30억 달러가 날아갔던 얘기 뭐 이런 얘기에 대해서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 바이쿤이었고요. 이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은 구독, 네, 좋아요 뭐 이런 거 안 눌러도 되는데 구독 부탁드립니다.